안녕하십니까. 올해 63살,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주름들,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안, 세월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제 곁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시간은 있어. 나는 아직 젊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만난 여든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시간이 한없이 많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어르신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위만 봐도 벌써 몇몇 친구들이 중병으로 쓰러졌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덜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저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노후를 걱정하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전국의 요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80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후회와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들려주신 절절한 이야기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들으실 이야기들이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0살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가장 뼈아픈 후회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60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이제 63살, 그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마주했던 그분들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후회와 절망, 우리는 아직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셨던 김철민 원장님이셨습니다. 평생 남의 건강은 살뜰히 챙겨주셨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던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셨다고 해요. 바빠서 나중에 아직은 괜찮아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고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고 쓸쓸히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돈도 제법 벌었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건강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한 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5가지 후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단연 건강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술도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했고요. 그런데 80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끄떡없었어요. 60대까지도 자신만만했죠. 술, 담배, 뭐 하나 절제하지 않고 살았어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면서부터 몸이 급격히 무너지더라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힘겹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박영희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달라지자고 말입니다. 저녁 술자리도 줄이고 아침 산책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72살 이정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식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큰아이가 제게 한 말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어렸을 때 아빠 얼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양원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근할 때 보면 아이들은 늘 자고 있었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주말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계속 쉬기만 했죠.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일하느라 바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변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니까요.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매주 일요일만큼은 꼭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직장 회식, 동창회 각종 친목 모임 안 나가면 혹시 관계가 깨질까봐 이런저런 자리를 부지런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진짜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때 그 수많은 술자리, 그 모임들이 다 무슨 의미였나 싶어요. 오히려 그런 자리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임세 외환위기도 겪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돈을 더 벌었어야 했다가 아니라 돈에 너무 얽매여 살았다는 후회를 하시더군요. 한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뒤늦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 통장 잔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참 평생 돈 벌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나 봐요. 제 친구 중에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돈은 정말 많이 벌었지만 퇴직하고 보니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가족들과는 이미 서먹해질 대로 서먹해졌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별로 없고 결국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돈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과연 돈이 인생의 전부일까 하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에 대한 후회입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분들이었죠. 80살의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는 분, 90살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하신 분, 그분들의 눈빛은 다른 분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더라고요. TV 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젊었을 때 뭐라도 좀 배워둘 걸 그랬어요. 하다못해 작은 취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습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찾아온 그 많은 여유 시간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도 듣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창피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낙이 되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나누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살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건강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치할 것인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늘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만남에 귀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자, 이제 이 중요한 선택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병원은 언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
80살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의들의 깊이 있는 조언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분, 최수연 어르신과 윤지혜 어르신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최수연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며 스마트폰으로 예쁜 꽃 사진도 찍으시는 등 아주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윤지혜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방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60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최수연 어르신은 60대 초반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윤지혜 어르신은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건강 관리를 계속 미루셨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 관리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대의 건강은 마치 거센 폭포수와 같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나빠진다는 것이죠. 전문의들의 말씀에 따르면 60대 건강 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군요. 6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한번 줄어든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60대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겉으로는 거의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70대 초반에 이르러 급격히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60대는 건강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매일 하는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루 30분 걷기가 그야말로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째 꾸준히 실천해보니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숨도 덜 차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걷기만 해도 비타민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생체 리듬도 좋아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딱 2주만 꾸준히 견디면 어느새 습관이 된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20번째씩 하시는 김민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조금 우습게 보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근력 운동이더군요.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은 아침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무릎 들어 올리기,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체 운동들이라고 해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근육량을 지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식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90살의 한 어르신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리도 꼿꼿하시고 기억력도 아주 또렷하신 분이었죠. 그 비결을 여쭤보니 60대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신 세 가지 식사 원칙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밥은 조금만 먹고, 채소는 많이 먹고, 저녁은 일찍 먹는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건강 장수 비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과식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은 식사 패턴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위주로 가볍게 먹습니다. 점심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되 최대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수저를 놓습니다.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고 7시 이후에는 과일 정도만 섭취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은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남아있으면 숙면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넷째,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검진을 미루다가 큰 병으로 발전한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누구보다 자신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었죠. 정기검진만 제때 받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나이대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은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심장 검사도 필수입니다.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챙기셔야 하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빼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평범한 진리 말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많은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의들이 특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 산책 후에 꼭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와 30분은 꼭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작지만 이런 소소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섯째, 뇌를 끊임없이 깨워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는 운동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90살의 한 할머니께서는 매일 스도쿠 퍼즐을 푸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데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니까 어느새 재미가 붙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빠르게 퍼즐을 푸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뇌 건강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만난 90살의 서지우 할머니 한 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도쿠 퍼즐을 푸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딱 한 달만 꾸준히 하니까 어느새 재미가 붙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네요. 지금은 자녀들보다 더 빠르게 퍼즐을 푸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근육처럼 계속해서 자극해 주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잘할 자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바둑 강좌를 들으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질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이렇게라도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20분, 또 한 달 뒤에는 30분. 이렇게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려갔더니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요. 조금 우습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든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생활 리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꾸준히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지가 약해져서 자주 포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우리의 건강도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최은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건 결국 사람뿐이에요. 저도 퇴직하고 나서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직장에서 그렇게나 많이 쌓았던 수많은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밥 먹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조차 없어지더군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이 있다는 것을요. 지위나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더군요. 얼마 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참석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더군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주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 다른 한쪽은 어딘가 모르게 우울하고 외로워 보이는 분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된 몇몇 친구들과 아주 깊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취미 생활도 함께 즐기고 서로의 고민도 진솔하게 나누면서 말이죠. 반면 우울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실들에 대해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과도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퇴직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죠.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연락 한 통 오지 않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는데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탁구장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동이나 하러 갔던 것인데 어느새 그분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2번씩 만나서 함께 탁구도 치고 커피도 마시며 서로의 고민도 스스럼 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수많은 인간관계는 어쩌면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귀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젊었을 때 나랑 아이들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직장 다닐 때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과의 대화를 피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 동창회, 직장 관련 모임, 이런저런 약속들로 늘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수많은 모임들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80살의 한 어르신, 박민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의미 없는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라오.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진정한 친구 몇 명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수십 명의 비상적인 지인보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의미 없는 모임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몇 친구들과는 더욱 자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군요. 가족관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내와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들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하죠.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전에는 시끄럽고 귀찮게만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손주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제가 먼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함께 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아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행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도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텅 빈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기 쓰는 법을 배웠는데 이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주 짧게라도 그날의 일기를 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들, 감사했던 일들, 이렇게 매일 기록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관계들을 희생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퇴직하고 보니 진정한 행복은 결국 좋은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는데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더군요. 80살의 한 어르신, 한지은 어르신께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딘가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더군요. 돈을 위해서만 살면 불행해지지만 돈이 없어도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은행 지점장으로 명예롭게 은퇴한 강태준 씨가 있습니다. 평생 돈 모으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번듯하게 결혼시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더군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곤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친구 윤상현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40대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돈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소액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조금씩 해왔다고 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여러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금융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돈의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임원까지 지낸 오랜 친구 박서준 씨를 만났는데 은퇴하고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더군요.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모르게 한없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서툴러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영상통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대요. 식당에 있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밖에서 혼자 밥 먹기도 불편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서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한숨만 내쉬더군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 최진혁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갈고 닦았던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살려서 할배의 맛있는 이야기라는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촬영하고 편집까지 척척 해낸다고 자랑하더군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배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제가 만난 90살의 이수민 할머니 중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90살의 연세에 영어 공부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 그런데 그 할머니의 대답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 회진 돌 때 영어로 몇 마디씩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해서 시작했다오. 이제는 조금씩 알아듣는 재미가 쏠쏠해.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다 보니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것 같아 좋소. 그 할머니의 말씀처럼 배움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새롭게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요즘 스마트폰 활용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둔한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잘 따라주지 않아서
짜증도 많이 났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곧잘 하고 가족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와서 뭘 배우냐고 너무 늦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컴퓨터 교실은 기본이고 외국어,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신나는 댄스까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유튜브를 통해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다고 하네요. 67살에 처음 기타를 잡았는데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작은 버스킹 공연도 한답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부지런히 지키고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돈독히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곁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부디 어르신들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후회 없는 값진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과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